9급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7급은 7과목이니까 똑같아요. 근데 9급이 이제 5과목인데 저희가 5과목을 가지고 평균 점수를 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 과목은 조정 점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문제당 1점씩 들어갑니다. 평균 1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문제 틀리시면 평균 1점이 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사 한 문제와 다른 선택 과목 한 문제가 같지 않아요. 다른 선택 과목들은 조정 점수를 적용하는데 식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뭐 그 식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다만 조정 점수를 보면 예를 들면 한국사는 한 문제당 5점의 반영이 들어가죠. 5점의 반영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9급을 기준으로 하면 1점이 왔다 갔다 해요. 한 문제당. 근데 뭐 사회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를 적용하면 이게 2.3에서 2.7점 정도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사 한 문제와 그 다음에 선택 과목 2문제가 같아요. 따라서 일단은 공통 과목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반영 비율을 보면 당연히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과목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한국사가 있어요. 얘네가 공통이고 선택을 2개 하실 거예요. 그게 뭐 사회가 되든 또는 뭐 행정법이 되든 행정학이 되든 수학이나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죠.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조합이 사회와 행정법 조합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제일 많을 건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시기 전에 대충 내가 몇 점 정도면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죠. 오시기 전에 공무원 시험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내가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합격 수기도 인터넷 뒤지셔가지고 먼저 합격한 애들 합격 수기도 보시고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 몇 점 정도 맞으면 되실 것 같아요? 목표 점수가 몇 점이에요, 국어? 국어 몇 점 정도 목표로 하세요? 네? 100점? 영어는요? 영어 몇 점? 목표? 85점? 한국사는요? 한국사는요? 몇 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목표 점수니까 그냥 막 부르셔도 돼요. 네? 몇 점? 90점? 사회는요? 뭐 선택 사회라고 하지 말고 선택 1, 2로 합시다. 여러분이 뭘 선택하실지 모르니까 선택 1, 선택 2 이거 몇 점?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몇 점 맞으면 합격할까요? 네? 몇 점 맞으면, 예를 들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국가직애들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내년에 저 시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직 시험에서 일반 행정직 평균 컷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뭐 조정 점수니까 뭐 300 몇 점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평균으로 계산해 볼게요. 평균 점수 계산하면 몇 점 정도 맞으면 요거 합격할 수 있을까요? 국가직에서 85, 90. 그죠? 국가직이 제일 높아요. 이유는 이게 분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방직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나눠져요. 학생들이 각자 자기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컷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지방직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동네마다 차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국가직을 기준으로 해봐요. 90점을 맞출 거예요. 90점을 맞추려면 국어를 몇 점 맞으면 될까요? 100점? 95? 영어 90? 한국사 95? 선택 과목은요? 90? 두 번째 선택 과목 90? 이러면 붙어요. 네, 이러면 붙어요. 짤 없이 붙어요. 짤 없이 붙어요. 이러면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점수 제일 안 나오는 거 뭘 것 같으세요? 시험 안 봐도 대충 알겠죠? 시험 안 봐도 내가 지금 시험을 안 봤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 안 봐도 내가 아마 이 점수가 제일 낮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거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영어라는 과목이 쉬운 점수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남의 나라 말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저거는 좀 낮을 것 같고
그러면 이 5개 과목 중에서 저기서 좀 점수가 까인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선가 90점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만만한 과목이 뭘 것 같으세요? 한국사거든요. 그죠? 시험 안 봤는데도 그래도 얘가 만만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다른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그러니까 한국사는 사실 100점이 만점이 아니에요. 이게 합격하는 애들을 보면 한국사 점수는 다 좋아요. 이 점수는. 왜냐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 이미 뭐 해보신 과목도 있고 안 해보신 과목도 있겠습니다만 선택은 뭘 선택하실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공통 과목 놓고 보면 사실 국어 안 쉬워요. 아시죠?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슈림프 구분 안 돼요. 이거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언제 국어를 사용하면서 문법을 따져본 적이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쓰니까 쓰고 있는 거지. 그죠? 영어 뭐 안 될 거고 솔직히 시간 되게 많이 뺏길 거예요. 영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고 그럼 이제 남는 게 한국사 하나 있는 거예요. 공통 과목에서. 이게 좀 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딴 친구들이 잘해요. 딴 친구들이 잘해서 여러분도 잘하셔야 돼요. 한국사 좋아하세요? 한국사 좋아하세요? 과목만요?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 좋아하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를 좋아하는 걸 증명해 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독 역사에 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뭔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가 뭘까요? 명량이에요. 그죠? 극한적으로 바뀌었나? 근데 바뀌었나요? 그럼 2등이 명량이에요. 뭔 말이냐면 사극이요. 생각을 해봐요. 명량을 안 봐도 결과를 알아요. 이순신 장군은 안 죽어요. 거기서 이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이기는 전쟁의 내용을 끝을 알고 보는데도 그게 1000만 명이 넘게 보는 거예요. 드라마 텔레비 채널 틀어놓잖아요. 어딘가에선 분명히 사극을 해요. 어딘가에서는. 그게 나온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걸 보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역사 싫어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역사 얘기할 때 그냥 디립다 외우라고 시켜가지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오늘도 아까 잠깐 해보셨지만 오늘은 좀 빨리 가긴 했습니다만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잘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사를 잘하시는 방법은 한국사를 좋아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나 여러분이 나온 학교가 다 다르고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보내신 게 다 다른데 제가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있었던 애들 맞출 수는 있어요. 공부도 잘 못하는데 유독 역사 과목에 강한 애들이 있어요. 어느 학교에나 그런 매니아층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들이 왜 등장하냐면 얘들은 역사를 공부라고 생각 안 해요.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하시면 돼요. 근데 난 도대체 역사를 못 좋아하겠다. 도대체 이게 재미가 없다. 그러면 한국사에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상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봐요.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성계면 어떻게 행동했을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뭔 말이냐면 기술은 발달하는데요. 사람들의 사고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나 우리나 생각하는 거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한국사에 대한 일단 좀 이렇게 취미를 좀 붙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생각 갖고 수업을 시작하시잖아요. 아, 나 한국사 못해. 아, 학교 다닐 때 이게 열나 싫었는데 나 한국사 싫어가지고 이거 갔는데 여기서 또 만날 줄 몰랐네. 아, 인생 우울하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백날 외워봐야 머릿속에 안 남아요. 실제로요. 사람의 뇌가 그렇대요.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봐요. 학교 다니실 때 학교 생활이 재밌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셨어요? 그러면 빨간 날이 싫었겠네요? 빨간 날만의 재미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재미없어요. 학교 다닐 때 재미없으니까 빨간 날 찾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학교 다니는 게 재밌었다고 생각하게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뭐가 재밌어요? 맨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선생님한테 욕먹고 두들겨 맞고 그죠? 시험 봐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집에 가서 성적표 보여주면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다시 사인 받아가지고 가면 선생님한테 또 두들겨 맞고 그게 뭐 재밌어요? 그죠?
재미없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재밌다고 생각하냐면 뇌가 기억을 왜곡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결국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좋았던 감정들이나 안 좋았던 기억들을 오래 남겨놓으면 인간이 못 버틴대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나쁜 기억들은 자꾸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겨놓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과거를 추억할 때 추억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맨날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씨,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을 쓰면 소설책 3권은 나온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미없었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좋았으면 뭐하러 헤어졌겠어요? 안 좋았으니까 헤어졌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도 걔가 나쁜 애는 아니었어. 그죠? 나쁜 애였으니까 헤어진 거예요. 그 당시 생각엔 그랬던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시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싫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뇌가 알아서 계속 지워줘요. 그러니까 난 죽어라 공부하는데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일단 거부감을 없애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한국사 싫어하시면 사극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보지 말아야죠. 나는 한국사가 싫어. 죽겠어. 이것 때문에 이과 갔는데. 근데 도깨비나 미스터 선샤인은 왜 보는 거예요? 배경이 한국사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안 싫어할 수 있어요. 안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국사에 대한 거부감부터 좀 없애세요.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아, 뒤질 것 같아. 시험 과목이라 하긴 하는데 못할 거야.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못해요. 여러분 뇌가 그렇게 움직여 줄 거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사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요.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목요일날 한 번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목요일날 한 번 만나다 보니까 진도 속도가 좀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전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습복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게요? 출근 잘하시는 거예요. 결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출근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요. 이제 이게 첫날은 열심히 하죠. 야, 씨, 그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빡세게 공부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살다 보면은 일들이 벌어져요. 뭐 좀 친구가 전화 와요. 야, 뭐 하냐? 얼굴 좀 보자. 안 돼. 나 공부해야 돼. 그래.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한번 살아봐라. 그래. 행복하겠다. 근데 또 친구가 전화 와서 그래요. 야, 얼굴 한번 보자. 안 돼. 나 공부해야 돼. 나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럼 어떻게 안 나가요? 나가야지. 그럼 뭐 예를 들면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학생분들 친구 만나면 뭐 하실 거예요? 술 마시겠지.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학원 와야 되는데 피곤하고 몸도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 째요. 아이씨, 째자. 동영상으로 보면 되지. 동영상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동영상으로 6시간 못 보세요. 일단 눈 아파요. 드라마도 6시간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물며 한국사는 배경이 이거예요. 배경이 변하지 않아요. 등장인물은 저예요. 6시간 동안 나만 나와. 이게 어떻게 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동영상은 복습용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빼먹지 말고 출석 잘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와서 놀더라도 여기 와서 놀아요. 자다가 하나라도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 동영상 보시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을 보려고 접속한다고 쳐봐요. 인터넷 클릭하실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가 설마 학원 홈페이지로 설정돼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학원 홈페이지를 처음 바탕화면으로 설정하겠어요? 네이버나 다음이겠지? 그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기사가 앞에 쭉 뜨잖아요. 누가 누구랑 사귄대. 어떻게 안 눌러봐요? 오늘도 아까 이렇게 막 봤더니 로이킴이 피의자로 전환됐대요. 어떻게 안 눌러봐? 로이킴이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눌러봐야지. 그럼 연관그 검색어 떠요. 그럼 또 눌러봐야지. 그럼 1시간쯤 가요? 1시간 간 다음에 생각하죠. 아, 이제 공부해야지. 공부해요. 클릭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한 30분쯤 보는데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트북 같은 거 보시면 특히 책상에 앉아서 한 30분 보다 고개 아프다. 책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죠. 내려가지고 이렇게 기대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기대서 보는데 한 30분 있으니까 허리 아파요. 이렇게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목 아파요? 그럼 이렇게 누워요? 그럼 자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간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동영상은 보조로 쓰세요. 보조로 쓰시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습하라고 한다고 안 하실 거 알아요. 그래서 예습은 그렇게 저는 별로 예습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차피 복습은 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미 합격 수기들을 보셨을 텐데 합격 수기들을 보시면 한국사를 한 번만에 내가 끝냈어 이런 건 없어요. 뭐 3회독을 했네, 5회독을 했네, 많은 애들이 7번을 봤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몇 번을 봐야 이게 내게 될지는 잘 몰라요. 내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건 한 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 보면 한 3번 정도 넘어가면 남는 것 같아요. 3번 정도 넘어가면 남는데 예를 들면 이러면 3번 만들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봐요. 동영상 보고 들어와요. 한 번 봤죠? 수업 들어와요. 2번 봤죠? 집에 가서 복습 동영상 한 번 봐요. 그럼 3개월 안에 3번 보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는 게 많으니까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시고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몇 주 지나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자꾸 외우는데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에 잡혀가지고 계속 그 단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진도 안 나가거든요. 일단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석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진도까지는 쭉 가시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리면 다시 반복하시면 돼요. 일단 끝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그러면 몇 개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번에 돌아오실 때 다음번에 다시 가실 때 그중에서 기억한 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이제 한국사 선생이니까 역사 얘기로 하면 조선시대 성종이라는 왕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왕이 되셨거든요. 어렸을 때 왕이 되셔가지고 왕에 올라가셔가지고 천연두를 앓으세요. 조선시대 때 영아 사망률 1위가 천연두예요. 근데 이 천연두가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못 먹어서예요. 고열에 시달리니까 먹으면 자꾸 토하니까 이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입맛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성종이 천연두에 걸려서 식사를 못 하시고 잘 안 드시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건강이 계속 나빠지시죠? 그랬더니 의사가 왕 앞에 죽을 갖고 오대요. 그릇을 2개를 갖고 와서 한쪽에 죽이 담긴 그릇을 한쪽에다 이렇게 붓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담긴 그릇을 다시 반대쪽에 부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께서 보다가 물어보세요. 야,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쪽 죽그릇에 있는 죽을 이쪽 그릇에 다 따라도 여기에도 조금 남고 이쪽에 있는 그릇도 이쪽에다 다 부어도 여기에도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성종이 알아들으셨대요. 그래서 억지로 식사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토하더라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은 남을 테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잊어버리실 거예요.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잊어버려요. 원래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조금은 남아요. 조금은 남으니까 잊어버리면 다시 하시면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도 국가직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1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내 걸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다시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도는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진도는 계속 나가셔서 진도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2가지예요. 일단 수업 빼먹으시면 안 돼요. 수업 빼먹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잊어버리더라도 계속 진도를 나가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 말고는 답이 없어요. 공무원 시험 같은 시험은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시험은 과목과 내용이 되게 많아요. 아마 5과목 전체 교과서 페이지를 쌓으시면 이만큼 나올 거예요. 기본서만 그래요. 문제 빼고 기본서만 그 정도인데 이걸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계속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하세요. 무한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한국사는 총 2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사는 총 8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선사시대라는 게 나와요. 요게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서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초기 철기까지를 여기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나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하나나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 이게 끝나게 되면 고대가 나와요. 이 고대가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있는 시대예요. 요게 끝나면 고려시대를 배워요. 이걸 중세라고 불러요. 중세가 끝나면 조선시대를 배우는데 조선시대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둘로 나누는데 보통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앞을 조선 전기, 그 뒤를 조선 후기라고 불러요. 조선 전기를 저희가 근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를 근대사회의 태동기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조선의 25대 임금인 철종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끊으면 이게 전근대사예요. 이걸 전근대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이 요게 끝나면 근대사회의 전개라는 파트가 나와요. 이미 공부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니실 때 흥선대원군부터 일본 애들한테 식민지 넘어가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대, 그리고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오늘 하셨던 현대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근현대사라고 불러요. 전체 20문제의 배분을 보시면 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전근대사 파트에서 한 12문제 정도가 나오고 여기 있는 근현대사 파트에서 한 8개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8개 정도의 문제가 나와서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연도에 따라서 한두 개씩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지금 보시는 이 8개 단원에서 안 나오는 단원은 없어요.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단원을 다 배워야 돼요. 전 단원을 다 배워야 되고 들어가시면 주제별로 끊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총 4개 주제가 나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 4개의 주제를 배우는데 사실 주제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정치 파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기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파트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치 파트 문제가 제일 많아요. 이게 한 5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5문제 정도 나오게 되니까 한 30%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거는 정치 파트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정치 파트를 잘 해놓으면 경제와 사회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는 문화사 파트예요. 이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저 문화사 파트는 그냥 책 이름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고 뭐 탑 이름 외우고 건축물 이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좀 단순 암기가 필요한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워야 될 양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는 저 문화사 파트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책 이름을 4개 준 다음에 다음 중에서 같은 시기에 쓰여지지 않는 책을 하나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이름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문화사 파트를 가장 어려워하세요. 가장 어려워하세요. 지금 만약에 문제를 줘도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언젠가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용이 있으니까. 얘기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냈다고 쳐봐요. 다음 중에서 우리나라 빌보드 차트 순위에 올라간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간 멤버들로 올바르게 짝지어 묶은 것은 거기에다 BTS랑 거기에다가 뭐 또 누구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애. 뭐 원어원이랑 이런 애들을 섞어놔요. 그래놓고 찾아보라고 그래봐요. 그럼 지금도 우리 못 찾아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다음 노래 중 빌보드 차트에서 제일 높은 순위에 올라간 거 1번 싸이의 강남스타일, 2번 싸이의 젠틀맨, 3번 싸이의 낙원, 4번 싸이의 연예인.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풀죠. 당연히. 이 정도 문제는. 근데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되게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